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를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모범 답안 처방은 없는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경제대국이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문제의 대부분 원인이 정치이고 해법도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전에는 나라에 병고가 있거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왕이 하늘에 죄를 지내며 석고대죄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부자나라, 힘든 국민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정치의 혁명 수준의 대수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수를 과감히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보좌관 급여의 국고 지원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후원금을 받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고 지방의원들 역시 애초 시작할 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리는 명실공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봉사직일 때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나서게 된다고 본다. 한 해에 몇 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다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는 패거리 정치의 온상인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됨 없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정당에 소속되는 한 정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리당략이 우선시되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 애초의 소신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어 간다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던 예산이 줄어 민생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정당 정치를 없앰으로써 당파 싸움과 다를 바 없는 지긋지긋한 전쟁이 없어져 좌우 이념의 국민 분열과 대립이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정치는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다. 살림을 하는 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 살기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국가는 선진국, 국민은 후진국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첨단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분배 제도에 대혁신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분배 제도는 재원 마련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방안과 같은 것이다. 무리 없이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돈 말고도 각자 일을 하여 버는 돈이 또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고 국민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10위의 부유한 국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가려면 분배의 정의만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따를 경제 체계가 없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상속세는 폐지해 기업의 승계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굳이 대립과 투쟁 없이도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사를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기업 가족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해결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커진 파이는 다시 배당금 제도와 같은 분배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즉,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저축도 하지만 또 소비도 하게 되므로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이 바빠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은 고용을 더 하게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게 된다. 국민은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지급금을 더 받게 되므로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게 된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며 공동체 전체의 경제 규모를 계속 키워가도록 방안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지금까지 나은 나의 일련의 방안들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